해외 은퇴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한국 여기민 고민하는 당신이 꼭 봐야 할 현실.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이런 고민하고 계시나요? 해외 생활이 생각처럼 여유롭고 편할 줄 알았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내가 여기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사실 이런 고민은 당연한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잘 될 거야 하면서 뭐든 긍정적으로 보기도 쉽고 일하느라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고민할 겨를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은퇴할 나이가 되면 슬슬 건강 문제도 신경 쓰이고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 생각도 나고 해외에서의 생활비나 의료비 같은 것들이 또 마음에 걸리고 이런 이유로 그래, 돌아갈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오늘은 해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중 은퇴 후에 과연 여기서 끝까지 버틸 만한가? 아니면 한국으로 여기민을 해야 하나? 하고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어느 쪽을 택하든 쉽지 않다는 게 함정이긴 해요. 해외에서는 언어와 문화도 이미 익숙해졌다는 장점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무래도 타지 생활이 쉽지는 않고 그렇다고 한국으로 되돌아가면 또 완전히 다 정리가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결국 결론은 각자 상황에 맞춘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현명하게 결정하려면 뭘 알아야 할까? 이런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거죠. 1. 해외 은퇴 생활의 현실 정말 만족스럽나요? 해외에서 오래 사셨다면 분명 긍정적인 면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현지 언어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의료 체계나 행정 시스템도 이젠 낯설지 않을 테니까요. 또 어떤 나라들은 사회복지나 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생활은 안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은퇴 후에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진다라는 현실이에요. 사실 평소에는 잘 못 느끼다가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잦아지잖아요. 그냥 감기 걸려도 번역기를 돌려가며 증상 설명해야 하고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는지 놓칠까봐 긴장되는 거죠. 게다가 혼자 병원에 갈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불편해지면 현지의 지인이나 가족이 없으면 꽤 막막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이유로 여기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해외 생활이 편하긴 한데 혹시 내가 더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어떡하지? 하고 미래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2. 한국 여기민의 장점과 단점. 장점. 의료 접근성. 한국은 전국 어디서든 병원 찾기가 쉽고 건강보험도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어요. 해외에서 수십 년 살았어도 한국 국적이시라면 국민건강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의외로 경제적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아들, 딸, 손주들, 오랜 친구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건 큰 위안이 되죠. 예전에는 영상 통화만으로도 만족했어도 막상 가까이 지내면 확실히 마음이 든든해진답니다. 언어 및 문화적 편안함. 고향이 주는 편안함은 말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병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곳곳에서 한국어로 대화한다는 게 심리적 안정감이 상당히 크죠. 단점. 정착 비용 집부터 생활비, 행정 절차 등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할 게 많습니다. 오래 해외에 계셨다면 한국의 물가나 부동산 시장이 크게 달라졌을 수 있어요. 적응 문제. 한국 사회도 많이 변했어요. 다들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많이 쓰잖아요. 또 상호작용하는 방식, 예를 들어 병원 예약도 모바일로 해야 한다든지 낯설어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인프라의 혼란. 국민연금, 세금, 의료보험 등 제도적인 부분을 재정비해야 해요. 해외 거주 기간이 길었다면 국내 세제 혜택이나 귀환 교포로서의 혜택도 가능하지만 일단 귀국해서 알아봐야 하는 일이 많죠. 3. 실제 사례 3가지.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해외에서 오래 사시다가 여기민을 고민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물론 모든 사례가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도 있구나 하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례 1. 미국에서 30년 살다 가족 생각에 귀국한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50대 후반부터 은퇴하면 그래도 한국 돌아가서 손주들도 보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했대요. 미국에서 30년 넘게 살아서 그쪽도 편하긴 했지만
자녀와 손주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 자꾸 그리워졌던 거죠. 처음에는 연금도 있고 영어도 잘하니까 미국에서 정착하고 싶었지만 막상 65세가 넘어가니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졌고 병원 갈 때마다 불편함을 크게 느꼈다고 해요. 또 손주들 사진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점점 아쉽기도 하고요. 결국 67세 되던 해에 미국 생활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생각만큼 만만치는 않았다고 해요. 미국 집 팔아서 한국에 집 마련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게다가 여러 행정 절차,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도 초기에는 지역 가입자로 해서 부담이 좀 컸죠. 그래도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점차 자리가 잡혔고 손주들이 주말마다 놀러 오니 그 기쁨이 커서 조금 힘들어도 역이민하길 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네요. 사례 1. 캐나다에서 은퇴 후 비싼 물가 문제로 귀국한 이 부부 이야기. 어느 부부는 캐나다에서 이민 생활 20년을 하셨대요. 캐나다는 자연환경도 좋고 은퇴자들을 위한 복지도 괜찮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들어 물가와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생각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연금만으로는 조금 빠듯해져서 차라리 한국 시골 쪽에 집 한 채 마련하고 생활비 줄이면서 여유롭게 지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결국 부부가 마음먹고 한국의 지방 도시로 역이민을 했어요. 여유로운 전원주택 비슷하게 구한 뒤 주말이면 텃밭 가꾸기도 하고 주변에 여유롭게 놀만한 곳도 많아서 처음에는 만족감이 컸다고 하네요. 다만 생각지 못했던 문제는 의료 접근성이었대요. 시골은 병원이 멀어서 뭘 하려면 차를 몰고 큰 도시까지 나가야 했던 거죠. 나중에 부인의 무릎이 안 좋아져서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했는데 그때는 도시 쪽에 살 걸 그랬나? 하고 후회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집값이 저렴하고 한적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본래 목표는 잘 이뤘으니 현재로서는 적응 중이라고 하네요. 사례 3호주에서 평생 직장 생활 후 막상 노년엔 외로움을 느꼈던 박 씨의 고백. 박 씨는 호주로 이민 가서 40년 넘게 직장 생활 하셨고 은퇴할 때쯤에는 호주 국적도 취득하셨어요. 호주는 복지나 의료가 좋고 날씨도 따뜻해서 노후에 살기 괜찮다고들 하잖아요. 문제는 정서적 외로움이었대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현지인이고 70세가 넘으니 혼자 사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결국 한국에 있는 동생이나 지인들이 많이 그리워졌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 그런 감정을 느끼다 보니 남은 인생은 한국에서 보내자라는 결심이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처분하고 귀국했는데 처음 몇 달은 상당히 힘드셨다고 해요. 해외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은행 업무나 관공서 일 처리를 할 때 한국이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나? 하고 놀라셨고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해야 하니까 은행에 갈 때마다 직원한테 물어봐야 해서 자존심도 상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도 내 말이 다 통하는 곳이 좋구나. 언제든 동생이나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떨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만족도가 점점 올라갔다고 해요. 4. 그럼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을까? 위의 사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역이민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한국 가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하는 마법의 지팡이는 아니고요. 지금 해외에 남아서 계속 사는 게 더 나을 거야 라고 해도 막상 몸이 아프거나 사람이 그리울 때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본인에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 건강 문제가 늘 걱정된다면 의료 접근성이 좋은 한국 도시 생활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경제적 안정이 최우선이라면 현재 해외연금이나 저축으로 생활이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물가나 환율 변동에도 대비가 되는지 확인해야겠죠. 가족 친구와의 유대감을 더 중시한다면 한국에서 가까운 거리에 지내며 함께 추억을 쌓는 걸 택할 수도 있고요. 혹은 자연 친화적이고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싶다면 해외 시골에 남거나 한국 시골로 역이민하는 방법도 있어요. 단, 그에 따른 의료나 교통 문제는 어떻게 대비할지도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5. 현명한 선택을 위한 체크리스트. 재정 상태. 해외 연금, 국내 연금, 저축, 부동산 등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막연히 충분할 거야가 아니라 구체적 액수를 파악해 보세요.
여기민 씨 부동산 매매, 이사 비용, 생활비 차이도 비교가 필요합니다. 의료 및 복지 혜택.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생활 전반에서 지원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복지 정책, 해외의 복지 혜택과 비교해 어떤 점이 더 나은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주거 환경. 한국에서 살 집을 마련할 건지, 전세나 월세를 살 건지, 지방으로 갈 건지, 도시로 갈 건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해요. 해외 자산을 한국으로 가져올 때 세금이나 환율 이슈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가족 및 인간관계. 가족이 해외에 있으면 여기민 후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반대로 가족이 한국에 있으면 한층 편안해질 수 있죠. 어느 곳에 내 중요한 사람들이 많은가? 라는 점도 큰 영향이 있어요. 문화적 정서적 안정감. 한국어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문화적으로 익숙한 환경이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반면 오랜 해외 생활로 현지 문화에 익숙해졌다면 한국의 빠른 변화와 경쟁적 분위기에 적응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6. 마무리하며. 여기민이냐, 현지에서 노년을 맞이하느냐, 정답은 어디에도 없어요. 중요한 건 스스로 원하는 노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그 그림에 어떤 환경이 더 잘 어울릴지를 고민해보는 거예요. 한번 여기민을 결정하면 다시 해외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계속 해외에 남았다가 한국에 돌아오고 싶을 때는 그만큼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한 번뿐이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소중해지잖아요. 제 생각에는 내가 어디에 있으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가? 를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거기에 맞춰 재정 상태나 건강 상태도 꼼꼼히 점검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나 가족과 상의도 해보시고요. 해외에서 수십 년 살면서 쌓은 추억이나 정서적인 안정감도 중요하고 한국의 가족 친구들 곁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은 마음도 분명 값진 것이에요. 그러니 선택지를 무작정 부정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차근차근 하나씩 따져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최선의 전략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해본 3가지 사례처럼 사람마다 사연도 다르고 결과도 다 다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막상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안에는 장단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해외 은퇴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확실한 대답은 없지만 한국 여기민 고민하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현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부디 그리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남은 노년이 조금 더 편안하고 풍요로워지길 기원합니다. 어디서 지내시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행복한가, 앞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